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별다른 이벤트도 없었고 역시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0.42% 하락하면서 16,315.70으로 장을 마쳤고요. S&P 500도 0.28% 떨어지면서 5,203.58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사실 최고치를 굉장히 숨가쁘게 연일 경신해 왔는데요. 숨고르기를 하면서 차익 실현도 좀 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연준이 주목하는 물가,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PCE 지수도 보고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보겠다는 비교적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경기가 연착륙이 아니라 아예 착륙을 안 하고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점점 힘을 얻고 있지만 경제 지표들은 지금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3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월가 예상치인 107을 크게 밑돌아서 104.7에 그쳤는데요. 그런데 미국 주택가격은 또 계속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또 PC 같은 내구재, 사람들이 돈이 좀 있어야 바꾸려고 하는 내구재 수준은 또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물가가 너무 끈적끈적하게 저 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가도 또 여기저기에 둔화의 지표도 나타나고 참 알쏭달쏭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연일 분위기의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역시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옵니다. PCE 지표가 시장 분위기를 좀 더 확실하게 가르는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핀비즈 맵 가서 시장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웬일로 너무 빨갛게 떨어졌죠? 지난주에 GTC 2024까지 화려하게 치른 엔비디아. 이후에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른 종목들 다 흔들릴 때도 언제나 흔들림이 없었던 AI 대장주인데 간밤에는 별다른 소재 없이도 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올라온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역시 작용하고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또 웬일로 초록초록하게 상승했습니다. 3% 올랐는데요.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 애널리스트가 12개월 목표 주가를 지금까지의 $150에서 무려 $120로 상당히 큰 폭으로 내렸지만 간밤에는 3% 가까이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를 한 달간 소비자들에게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원래 이거는 매달 25만 원의 구독료는 내야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였거든요. 한 달간 무료 이용하게 한다고 하면 고객 저변 확대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테슬라에 자신감이 있다, 여전히 있다 보여주는 제스처로 읽힌 걸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애플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더 떨어졌었습니다. 올 들어서 중국의 아이폰 출하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3분의 2로 쪼그라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떨어졌었는데 6월에 개발자 컨퍼런스 소식 발표됐습니다.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열린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나마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그럼 종목판 가서 간밤에 관심 종목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늘 문제적인 종목을 우측 상단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측 상단의 끝에서 두 번째, 저 DJT라는 티커를 가진 종목. 이게 지금 뉴욕 증시의 대표적인 대선 테마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모기업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입니다.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참 요새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인 이름인데요. 지금 저 티커, DJT는 트럼프 후보의 이니셜을 딴 티커입니다. 이 회사가 5회 상장을 마치고 간밤에 나스닥에 데뷔하면서 16% 폭등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는 60%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트루스 소셜은 지금 아무리 나스닥 데뷔 첫날이라지만 이렇게 오르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회사입니다.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매수 공세를, 그야말로 공세를 이어가면서 이런 폭등이 가능했던 걸로 분석됩니다. 이 회사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분 가치는 약 $50억, 6조 7천억 원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어제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못 내겠다고 버틴 공탁금도 2천억 원대로 줄여줬는데요. 그냥 6천억 원, 원래 공탁금 다 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니까 따끈한 도넛 좀 잠깐 보고 가시죠. 사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회사입니다. 크리스피 크림의 주가가 무려 39%, 4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크리스피 크림은 왜 이렇게 올랐느냐? 미국 맥도날드 매장에서도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팔기로 했다는 소식에 이런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크리스피 크림은 우리나라에 가진 분들이 많지도 않고 딱히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아침에 따끈한 도넛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판으로 가서 주요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지금 시장에는 엔비디아의 H100 이상으로 병목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 같은 비만 치료제입니다. 젯바운드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이 약이 떨어질까봐 못 구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온갖 약국을 몽땅 뒤지고 있는 현상, 간밤에 블룸버그에서도 상세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사실 지금 이 병목 현상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가 출시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가 시장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비슷한 비만 치료제들을 내려고 하는 회사들이 앞다퉈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떠오르는 기업이 바로 바이오테크 기업 중에 하나인 바이킹 테라퓨틱스입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들어와 있는데요. 간밤에 17%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장에 상장된 비만 치료제 ETF에도 들어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임상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16% 넘게 올랐습니다. 네, 간밤에 살펴봐야 할 주요 종목들은 이 정도 보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금리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함께 살펴보면요. 네, 간밤 미 국채 금리는 혼조세입니다. 단기 금리 반영하는 미 국채 2년물은 살짝 올랐고요. 미 국채 10년물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간밤에 5년물 국채 경매가 있었는데 꽤 흥행하면서 이렇게 국채금리 좀 혼조세 정도에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미국에서는 대형 사고가 있었죠.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볼티모어 항구의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라는 대형 다리가 싱가포르 국적이고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걸로 알려진 대형 컨테이너선 달리에 받치면서 무너졌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저 배입니다. 20여 초 만에, 받치자마자 20여 초 만에 2.6km짜리 초대형 다리가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작업하고 있던 근로자 6명이 실종됐고요. 2명이 구조됐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볼티모어항은 전 세계 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거점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수출입 물동량의 15%를 차지하는데 지금 출입이 중지됐고 선박 운항이 다 마비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정상 기능을 복구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 항구는 자동차 운송에 많이 쓰입니다. 닛산, 토요타, GM, 볼보, 랜드로버,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이 다 이 항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이 항구를 통한 차량 운송은 없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당분간 운송에 큰 차질을 빚을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 공급망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하게 추산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AI 붐에 가장 확실하게 올라탄 기업이죠. 엔비디아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납품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서부 웨스트 라피엣이란 지역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건설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공장에 약 5조 3천억 원을 투자할 거고 2028년부터 가동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사회가 이런 내용을 곧 승인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사실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중국을 배제한 미국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면서 미중 간의 통상 분쟁이 격화할 걸로 보인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중국을 배제한 전기차 보조금을 나눠주는 게 그야말로 차별적인 집행이다. 시정해달라라는 요구를 WTO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WTO도 미국의 입김이 막강하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은 별로 없는 상징적인 행위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전임 트럼프 정부 때부터 WTO에 중국이 이런 문제를 가져가면 자국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차원에서 WTO 상소기구의 위원 선임 자체를 저지해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WTO 상소기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번 제소 역시 국제 무대에서의 상징적인 조치 중에 하나로 그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 가보시겠습니다. 네, 유가 간밤에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정학적인 위험은 계속되고 있지만 간밤에 약간의 차익 실현도 나오면서 소폭 하락하면서 기름 시장은 장을 마감했습니다.